자, 이번 영상에서 해볼 것은 미분과 적분 중에 무엇이 먼저 발명되었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분이라는 것, 그리고 적분이라는 게 두 개가 합쳐진 용어인 거죠. 두 개가 합쳐진 개념. 이것을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자, 미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을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무엇이 먼저 발명되었나? 그 답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적분의 개념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미분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분과 적분이 따로따로 발전이 되어 왔던 거고,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거고요. 미분은 미분대로, 적분은 적분대로 이제 계속 발전이 되어 왔는데, 적분은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훨씬 먼저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교과서에서는 미분부터 가르쳐 주냐? 미분부터 이해하고 적분으로 넘어가는 게 이해하는 데는 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실제 역사는 적분부터 먼저 나왔다. 사실 수학 책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순서와 그리고 실제로 그 개념이 발견된 시기는 좀 순서가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미분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미분은 어떤 개념에서 이제 발전이 됐었냐면, 과거에 접선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접선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접선법이 뭐냐면은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접선의 기울기 이런 개념을 배우듯이, 그 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접선법이라고 해서 어떤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얘를 이제 뉴턴이 이제 이쪽을 더 연구를 해서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라이프니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뉴턴은 어떻게 해서 이 미분을 만들게 됐느냐? 사실 뉴턴의 그 윗세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천문학자라고 해야 될지,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행성의 운동을 연구를 했는데, 케플러의 여러 법칙이 있습니다. 행성에 관련된 여러 법칙들이 있는데, 뉴턴이 운동 법칙들을 보다 보니까 이 접선법 이런 개념이랑 이거를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까지 결국에는 완성을 시킨 거죠. 자, 그렇고 이 적분이라는 개념은 그러면은 어디서 왔느냐? 자, 적분이라는 개념을 일단 하기 전에, 자, 적분에서 이제 그 다음에 분. 자, 요 한자들을 좀 알고 가면 좋은데, 적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로는 사실 쌓다 이런 의미가 있긴 한데, 보통 면적, 그리고 최적,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면적, 최적 할 때. 이때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넓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언가 이런 어떤 넓이 개념이나 부피 개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 이게 이제 적이라는 뜻이고, 분은 이제 나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결국에는 다시 나눈 다음에 쌓아서 이게 어떤 넓이가 됐건 부피가 됐건 구하는 게 이제 적분인데, 이 적분이라는 개념은 그 전에는 이제 어떤 말을 더 많이 썼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개념이 태초에 기하학에 대해서 연구하던 시기, 거의 예전 피타고라스 시절부터 있었겠죠. 그 전에부터 어쨌든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개념은,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을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적은, 자, 적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면적이거나 최적이거나 다 이제 통용되는 넓이나 부피 등등, 그거를 이제 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구역을 나누어서 이 적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이 되게 옛날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구하기 힘든 어떤 곡선이라든지 그런 요상한 도형들, 그런 도형들, 예를 들면 원의 넓이, 구의 부피, 원뿔의 부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원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길이를 어쨌든 이런 구분구적법도 길이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파이 같은 것들도 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이 구분구적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기하학을 다룰 때 이 구분구적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하기 힘든 그런 곡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뤄왔던 거고, 그래서 그게 결국에 현대에 와서 이런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다 합쳐져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구적법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가장 간단한 예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얘를 이렇게 이제 4등분을 해서 얘를 이렇게 이제 다시 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얘를 막 더 잘게 쪼개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잘게 더 쪼갤 수 있죠. 막 이렇게 잘게 쪼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원을 이렇게 점점 잘게 쪼개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된다. 그래서 이 가로가 이제 파이 r이고 이제 세로가 r이니까 이 면적이 이제 파이 r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죠. 자, 배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구분구적법이고, 또 뭐 다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제 다른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y는 x 제곱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0부터 1까지 자, 요 면적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 자, 요 면적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막 잘게 쪼개줘.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얘를 이렇게 쪼개줘.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걸 이제 점점 더 잘게 쪼개는 건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더하면은 요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직사각형의 면적이 자, 요렇게 되죠. 여기에 자, 요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가로 그 간격이 되고요. 얘가 이제 세로 길이가 되겠죠. 직사각형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더해준다. 그리고 얘를 점점 구역을 이 직사각형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리미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만약에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에서 0에서 1까지 요 면적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이제 수식을 세워서 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얘를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3승이 빠져나오고 k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분의 이렇게 되고 결국에 얘가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이게 구분구적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구하고 싶은 면적이나 최적, 그러니까 넓이나 부피가 있으면은 이거를 잘게 쪼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뭐 직사각형이 됐건 삼각형이 됐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잘게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부 더해서 구하는 구분구적법의 형태가 발전해서 적분이 됐고, 접선법의 형태가 발전해서 이제 미분이 됐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요 더하기 개념이 있죠. 자, 이 더하기 개념. 자, 미분과 적분은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원래 서로 다른 개념이었고 서로 다르게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합쳐집니다. 이 합쳐지는 게 바로 요 더하기 역할을 하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고 나면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해서 배우죠. 자, 그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미적분학 기본 정리 뭐 이렇게 이제 어떤 함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어떤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라지 fx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 면적을 나타내는 함수랑 그리고 원래의 함수랑 얘네들이 이렇게 미분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면적 함수를 미분하면 이 원래의 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 원래의 함수를 미분의 역연산을 해주면, 그러니까 역미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해주면 이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미분이라는 개념이 이 면적을 구하는 개념이랑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구했던 문제, 여기서 이렇게 y는 x제곱에 있을 때 여기 1까지 0부터 1까지 이 면적을 구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아까처럼 구분구적법으로 풀지 않고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해서 뭐 시그마에 이렇게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얘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여기서 미분의 역연산 개념이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미분이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뭐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고, 원래 미분과 적분은 서로 다른 개념이었고 관련이 없었는데 서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면적이나 최적을 구하던 문제는 기존의 이 구분구적법의 방법에서 이렇게 하던 방법에서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더 훨씬 쉽게 이제 면적과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 넓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거는 뭐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라이프니츠도 이 미분을 이제 만들었다고 했죠. 이제 뉴턴이랑 라이프니츠 같이 했는데, 근데 이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이제 실용적으로 이 개념을 잘 정립을 한 게 어떤 거냐면, 이 라이프니츠는 미분이란 개념이랑 적분이라는 개념도 같이 이때 만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적분 기호, 자, 이렇게 생긴 이 적분 기호 있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 적분 기호, 사실 이 기호는 라이프니츠가 만들었습니다. 이 dx dy를 사용하는 게 라이프니츠죠. 이게 사실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로의 개념, 그리고 얘가 세로의 개념입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구분 구적을 할 때 여기서 아까 이 가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죠. 그리고 그때 함수 값이 이제 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기호로 예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훨씬 이 미적분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기호나 이런 체계를 잘 정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게 이제 dx가 되고 곱하기 요 부분이 fx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x제곱인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렇게 인테그럴 형태로 바꾸면 이제 이쁘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